자, 드디어 파인 스크립트도 로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로그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이거를 좋아해야 할지, 왜 이게 지금 나온 건지, 어쨌든 우리는 이제 드디어 로그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로그라는 저 단어를 번역하면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로그를 이용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떤 특정 상황이 왔을 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로그라고 합니다. 네, 사용법은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로그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점을 누르면은 세 가지의 펑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러, 그 다음에 info, warning이에요. 네, 그래서 이 로그 안에 있는 info나 warning이나 에러와 같은 펑션들의 기능 사용법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저 차이는 내가 정보를 담고 싶으면은 info 펑션에 넣고요. 경고를 담고 싶은 로그가 있다면은 warning에 넣고 에러를 담고 싶은 로그가 있다면 에러 펑션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위에 이 더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더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파인 로그라는 버튼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의 로그가 찍힌 거를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보로 내가 설정한 이 로그는 흰색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경고로 설정한 것은 이렇게 노란색, 그리고 에러는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로그의 내용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로그가 찍힌 당시로 이동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바까지 스크롤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바로 이동을 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로그가 발생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로그의 내용이 스크립트의 어디에서부터 발생한 건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스크립트가 세 줄밖에 없어서 그냥 바로 여기서 찍혔구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막 스크립트가 100줄, 1000줄 되면 이거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소스 코드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발생했구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흰색 박스, 회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서 정보 로그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로그를 검색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시작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내가 로그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시작 날짜를 지정해서 검색해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점점점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필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에러 메시지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를 전부 체크해줘서 이런 식으로 에러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거죠. 네, 참고로 이 로그는 무한정 쌓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공지된 거에 따르면 10,000개까지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0개가 쌓인 상태에서 새로운 로그가 발생하면은 가장 오래된, 가장 예전 로그는 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 맨 위에 있는 2019년 9월에 생겼던 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의 기본적인 사용법이었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를 언제 써먹으면 좋은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말 간단한 RSI 전략을 하나 넣었습니다. RSI가 30보다 작으면 is long이라고 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long을 진입을 하고요. RSI가 70보다 크면은 그 long을 close 한다는 변수에 넣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long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무난한 RSI 전략인데, 자, 갑자기 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진입한 이 순간에 거래량은 얼마였는지, 혹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진입을 한 건지, 혹은 이동평균선 위에서 진입한 건지, 이런 부수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기존에는 그거를 로그라는 어떤 개념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게 없어서 막 플롯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가 막 선이 막 거미줄처럼 막 아주 생쇼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차트는 그대로 냅두고 우리가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크립트에 이 버전 5였을 때 이 밑에다가 import라고 작성을 하고요. 제 아이디가 도강입니다. 도강에다가 파인헬퍼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파인헬퍼 라이브러리의 6버전을 쓰면 되고요. as ph라고 대문자라고 쓰면은 이 파인애플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했기 때문에 소스 코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가서 소스 코드를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가장 아래로 내려와서 대문자 ph를 쓴 다음에 점을 쓰면요. 여기 다양한 기능들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isEntry라는 펑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진입했는지를 감지해주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if라고 붙여서, 자, 만약에 이 전략이 진입을 했으면은 여기서 제가 한번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log.info로 진입했습니다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저장을 하고 차트에 넣기를 하면 일단은 뭐 그냥 전략이니까 진입하고 종료하는 것만 뜨죠. 그럼 로그는 아까 확인하는 방법이 위에 동글뱅이 세 개가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파인 로그를 누르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진입할 때마다
했습니다 로그가 찍힌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골라서 여기 밖까지 스크롤 눌러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진입했구나라는 거를 바로 로그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남길 때 단순히 이렇게 메시지만 남기고 싶지는 않죠. 다양한 정보들을 넣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자, 이거 진입만 제가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컴말하고 거래량이라고 쓰겠습니다. 땡땡 해서 여기에 거래량을 넣을 건데 방법이 있습니다. 중괄호를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0번째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 거래량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 0번째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싶으면은 여기서 컴마를 하는 거죠. 이 문자열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문자열 밖에서 컴마를 하고 여기다가 거래량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륨이라고 쓰면은 이 거래량 변수죠. 그럼 이 거래량에 있는 데이터가 요 길로 0이라고 써 있는 이 숫자로 뿅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클릭해서 저장을 하면은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거래량 땡땡하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거래량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중괄호 안에 순서 번호를 적어 놓고 넣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다른 데이터 또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컴마를 하고 이번엔 고가를 한번 넣어보죠. 고가 땡땡하고 다음 데이터를 넣을 거니까 이번에도 중괄호 열고 닫고 순서 번호라고 했잖아요. 0 다음의 순서는 1이죠. 계속 1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0번이었고 그 다음 고가에 넣을 거는 1번이다 라고 해서 순서 번호를 넣어준 다음에 또 여기 볼륨 옆에 컴마를 하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데이터를 직접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이라고 써서 이 고가가 여기 1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볼륨은 0번째로 들어갔고 그 다음 하이는 1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추가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죠. 저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 옆에 고가도 이렇게 들어갔죠. 고가도 하나씩 다 찍히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른쪽에 데이터를 추가해 나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뭐 이렇게 크게 해서 보면은 볼 수 있긴 합니다. 이거를 여기 늘리는 거죠. 왼쪽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해서 봐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줄바꿈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굳이 내가 이걸 막 늘려서 볼 필요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빈 곳에다가 백슬래시 n을 넣으면은 이게 줄을 바꿔라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제가 저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입 컴마하고 줄이 바꿔졌죠. 줄바꿈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밑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거래량 다음에 여기도 백슬래시 n을 넣겠습니다. 자, 또 저장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 다음에도 줄바꿈이 일어나서 고가가 찍히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줄바꿈을 활용하면은 좀 더 로그를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nfo라는 거는 정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로그를 찍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info라는 펑션에 남겨주면 되고요. 자, 좀 저는 이번에 이 빨간 글씨로 아, 이거 뭔가 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로그.에러를 쓰면 되거든요. 아, 사실 에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에러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에러를 뭐 누가 뭐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건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 에러 잘못 찍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간 글씨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어떤 거래량의 이동 평균보다 현재 거래량이 작으면은 뭔가 에러 메시지처럼 빨간색으로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볼륨 20이라는 변수에다가 th.sma 펑션으로 거래량 볼륨을 20개 이동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하나 남기는 거죠. 자, 만약에 if 볼륨 20보다 현재 거래량이 작습니다. 볼륨이 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볼륨의 22동 평균보다 현재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log.error 펑션으로 빨갛게 조심, 왜냐면 거래량이 너무 작은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심을 넣어놓고 다시 우클릭을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한 결과를 보면서 아, 내 전략 개전에 거래량 낮았을 때 진입한 게 없었네 하면서 하다가 아, 여기 발견했다. 6월 19일에 진입하면서 이렇게 정보성으로 인포 로그를 찍어주고 19일에 동일하게 또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여기에 걸리게 된 거죠. 볼륨 이동 평균보다 낮은 볼륨 거래량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에러 펑션이라 그래서 에러를 찍기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뭐 그러라는 규칙이 뭐 어디 엄격하게 옆에서 누가 검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나 강조하고 싶어 빨간색으로 이럴 때 그냥 에러 펑션 써서 이런 식으로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내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그 기능은 실시간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이 전략을 추가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실시간으로 이 로우가 찍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이 전략을 보고 있다가 조심이라는 로우가 뜨면은 뭐 자동 매매를 갑자기 그냥 거른다거나 갑자기 취소해서 무른다거나 이런 걸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클릭하면 이동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6월 19일 이때구나. 이때가 지금 거래량이 유독 낮았던 구간에 내가 진입했구나 혹은 내 전략이 과거에 이런 진입을 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로그라는 기능은 그냥 간단하게 글자를 화면에 찍어주는 기능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언어들에는 다 로그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좀 파인스크립트가 늦게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잘 활용해서 필요할 때 로그를 찍어서 궁금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 창을 들어가서 파인 로그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뭔가 만들다가 내가 궁금한 부분에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으면 이 로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